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2회 정기기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부분합 문제예요. 부분합. 자, 부분합은 2010년, 11년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부분합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14년 2회 예제 파일이 있는데 자, 차트 우선 지우고 부분합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부분합도 한번 지워보려면 데이터 메뉴에 가서 데이터의 부분합 가서 여기 모두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제거를 하면 부분합 내용들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 자, 조금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자, 부분합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자, 강호동끼리, 박명수끼리, 유재석끼리 또는 나는 분기별로 하고 싶다. 자, 그럼 여기서 분기에 커서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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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 뭐였죠? 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모을 수도 있고 이름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별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기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자, 먼저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된다. 오름으로 내림으로 상관없습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끼리끼리 모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뭘로 정렬을 했죠? 분기별로 정렬을 했어요. 분기별로. 자, 그렇다면 여기도 분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 합계 구할 만한 게 매출밖에 없죠. 매출. 금액이 매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기 전에 아래 요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요약.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고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는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제거는 아까 부분합이 만들어졌을 때 해지할 때 제거를 하는 거죠. 원본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선 분기별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기별 합계를 계산했더니 상반기에는 800만원, 하반기에는 700만원 합쳐서 1500만원이 나왔어요. 합계를 구한 거죠. 우리가 합계를.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평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상반기 요약을 없애버리고 뭘로? 평균으로 새롭게 대치해라 그런 말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나는 합계도 보고 평균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풀어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순서는 뭐 차례대로 나오니까 상관없고 자, 합계와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반기에 대한 요약이 밑에 나왔죠. 하반기에 대한 밑에 요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제거를 다시 하고 다시 한번 평균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도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에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래에 하니까 아래에 요약이 나왔었죠. 아래에 요약을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상반기 평균, 하반기 평균 어떻게 됐어요? 위쪽에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풀면 위에 내용이 나옵니다. 또 뭐 이런 것들은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자, 이런 것들은 상반기, 여기까지가 상반기죠.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여기까지가 두 페이지 이렇게 선이 보이죠. 그래서 각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합계로 좀 놓고 모두 제거한 다음에 블럭 잡았더니 거기만 돼버리네요. 자, 블럭을 풀고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합계를 한번 구해보고 자,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상관없겠죠. 자, 이건 풀고 얘도 아래쪽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기본값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분합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 부분합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삽입에 막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윤곽 기호 있죠? 윤곽 기호. 자,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1번을 누르면 조금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1번을 누르면 맨 밑에 합계만 나옵니다. 맨 밑에 합계만. 자, 맨 밑에 합계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얘가 맨 밑에 합계만 표시하게 되네요. 자, 이번에 2번을 한번 누르면 각 그룹별 요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 그룹별 요약이 나오네요. 상반기, 하반기, 전체. 자, 3번을 누르면 전체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죠. 3번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도 전체 내용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다? 네버 말고 네버.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분합에 대해서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된다. 아까 그랬죠? 자, 우리가 숨겨버리면 여기에 안 나타나고, 다 표시하면 여기에 나타나고, 즉 여기에 원본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 차트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에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분합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해제. 체크 해제하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부분합의 계산을 사용할 요약 함수들을 2개 이상. 아까 우리가 합계 평균 그러면 2번 했었죠. 합계 평균 최대 그러면 3번 해야 됩니다. 즉 함수의 종류만큼 부분합을 반복 실행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1번이 틀린 거겠죠. 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 오름으로 내림으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없습니다. 어쨌든 정렬만 하면 됩니다. 뭐 사용자 정의 정렬도 가능합니다. 자, 문제에서 두 번째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70점에서 90점 뭐 사이 70점에서 90점. 그럼 이거는 AND예요, OR예요? 자, 우리는 같은 줄에 있으면 AND, 이렇게 서로 다른 줄에 있으면 OR. 이것도 서로 다른 줄에 있죠. 이것도 OR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 필드가 없죠. 필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수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 필드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4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 자, 그렇다면 2번과 3번은 둘 다 OR예요. 둘 다 OR. 그러면 답이 2개인가요? 통밥으로 봐도 답은 1번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70점이고 여기가 90점입니다. 근데 70 이상, 7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죠. 90 미만, 얘는 포함을 시키고 얘는 포함을 안 시키고 90보다 작다. 뭐예요? 둘 간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교집합은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 미만 80초가 90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70, 여기가 90입니다. 70 미만이면 70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죠. 90초가란 90보다 큰 상태를 되는 겁니다.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따로따로. 이럴 때는 우리는 OR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AND 조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넥스트 문제 2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 상황을 통하여 예측하면 우리는 시나리오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목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목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달려가지만 얘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을까? 예측을 하는 건 시나리오. 다행히 목표값은 목표값 있네요. 여기요. 목표값.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2010년과 2012년 25번 문제에도 유사한 시나리오 관련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여러 가지 결과의 값을 자, 가상 상황을 통하여 예측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다. 자, 목표값은 결과를 알고 목표를 알고 변경셀이 한 개인 경우, 해찾기는 2급에서 거의 안 나온 적도 없고, 1급에서 문제가 가끔 필기로만 나온 적은 있지만 2급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자, 그래서 결과를 알고 변경셀이 여러 개일 때 해찾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시나리오하고 목표값 위주로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째 정렬에 대한 설명이다. 정렬. 앞서도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정렬은 필수사항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글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 또는 제외되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자,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볼까요? 자,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4번 문제 예제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았습니다. 맨 위에를 우리는 필드라고 하죠. 필드. 데이터에 정렬을 한번 눌러봤어요. 정렬. 단순하게 할 때는 기역, 히읗, 기역. 오름, 내림으로 하면 되지만 세부적으로 할 때는 여기에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블럭을 위에 맨 윗줄을 블럭을 잡고 정렬을 눌렀어요. 근데 맨 위에 빠져버리네요. 아, 나는 하고 싶어요. 맨 위에도 포함을. 그럴 때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얘가 머리글이다. 얘는 빼라. 그런 말입니다. 얘를 풀어버리면 맨 위에도 블럭이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위에 필드들을 포함해서 정렬할 건지 빼고 정렬할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을 계속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필요 없는 기준들은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렬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고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렬을 했을 때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을 제가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블럭을 잡고 행머리글을 이렇게 쭉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숨기기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7번하고 13번 사이에 없죠? 7번과 13번 사이에 데이터가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한번 얘를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 첫 번째 이름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까요? 이름순으로. 자, 이름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그랬더니 정렬이 김씨, 박씨, 박씨, 백씨, 유이씨, 이씨, 이씨, 이씨 했어요. 그런데 여기 7번과 13번 사이에 노란색으로 우리가 블럭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숨기기 취소. 그랬더니 노란색이 그대로 있어요. 김씨는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백씨는 이만큼, 홍씨는 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즉 숨겨진 내용은 정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렬에 포함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의 값이 아까 여기 있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게 1번이고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된다? 안 되죠.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이 있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다. 자, 이동되는데 뭘 표시해? 이동 안 되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사용자 정의 목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정렬을 놓고 보시면 맨 옆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서 삭제가 안 돼요.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들은 추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제, 추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정렬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셀값의 범위나 표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막 칠해져 있으면 그 색을 기준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정렬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값입니다. 값. 그 다음에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서식이라든가 조건부 서식으로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셀색, 글꼴색, 색 등을 기준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거죠. 자, 정렬 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풀어놓고 정렬을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딜리트. 자, 딜리트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딜리트를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죠. 색 같은 거, 선 같은 거는 안 지워져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지우고 싶다. 그럼 홈에 한번 가볼게요. 자, 홈에 여기 편집이 있습니다. 지우기라는 게 있죠. 지우기. 자, 모두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색깔, 선 등 다 지워져요. 컨트롤 Z로 복원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내용 지우기가 뭐예요? 우리 키보드로 딜리트를 누른 것과 같아요. 메모만 지우거나 색깔만 지우거나 이런 색깔, 선 같은 거 다 지워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에 지우기 4가지가 있다. 모두, 서식, 내용, 메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딜리트는 뭐와 같다? 내용만 지워진다. 내용만. 자, 그래서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바로가기 위해서 내용을 지운 것과 이거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편집에 지우기의 내용 지우기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맞죠? 메모는 안 지워져요. 메모만 따로 지울 수 있는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거 뭐 1번도 맞는 거네요. 자, 그러면 2번 서식과 함께 지워진다? 서식은 안 지워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홈 편집 그룹의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이용하면 서식, 메모, 뭐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는 채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이다. 자, 내가 직접 2, 6, 18 이렇게 입력을 한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채우기를 통해서 입력한 것이다. 자,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로, 열이면 세로 방향이죠. 이렇게 밑으로 쭉 가게 하겠다는 거죠. 행이면 옆으로 가버립니다. 행이면 옆으로 이렇게 쭉. 자, 유형은 급수다. 자, 그러면 급수, 여기 보면은 선형과 급수가 있어요. 선형과 급수. 행과 열도 있고, 행과 열도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다가 2를 써놨어요. 2를.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끌어서 연속 데이터라는 메뉴가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야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행이 있고 행은 뭐예요? 옆으로 가겠다. 근데 옆으로 지금 내려놓고 뭘 옆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열이겠죠, 지금은. 자, 그리고 선형이 있습니다. 선형을 2로 한번 줘볼까요? 선형을 2로. 아니면 3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3씩 더해지는 겁니다. 3씩. 자, 2에다가 3도 하고 5에다 3도 하고 8에다 3도 하고 해당 값이 선형은 뭐예요? 해당 값이 더해지는 기능이다. 더해지는 기능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급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급수로. 자, 3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에다가 곱하니까 6이 되고 6에다가 3을 곱하니까 18, 54, 3씩 곱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수를 넣어주면, 자, 음수를 넣어주시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채우고 연속 데이터. 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한 번은 마이너스 6이겠죠.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면 이번에는 플러스가 될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선형을 했나요? 선형을 해봐요. 자, 마이너스로 선형이 가버리네요. 자, 연속 데이터에서 급수로 마이너스 3을 준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더해졌는지 곱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현재는 곱해진 거예요. 그런데 부호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음수를 곱해줬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 이 그림은 실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옆에다가 붙여놓은 거고. 자, 11번, 11년 1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네요. 자, 계속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실습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2012년 3회 35번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세 자리마다 컴마, 이건 세 자리마다 컴마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5657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를 넣겠다. 자, 그런데 맨 뒤에 쉼표가 하나, 쉼표가 둘, 쉼표가 셋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맨 뒤에 쉼표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67890000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맨 뒤에 쉼표가 하나 있으면 동그라미 3개를 날려라. 2개가 있으면 동그라미 3개를 또 날려라. 3개가 있으면 또 100단위를 날려라. 근데 7에서 반올림 되죠. 반올림 되니까 57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100만원 단위. 100만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죠. 뒤에 동그라미 6개를 날려라. 자, 2번은 그래서 뭐예요? 1000단위로. 뒤에 2개는 100만 단위로. 3개는 10억 단위로.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죠. 만약에 1000단위로 표시해라.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라는 거. 28번. 찾기에 대한 설명이다. 찾기는 컨트롤 F하고 컨트롤 H가 있죠. 컨트롤 F가 찾기고 컨트롤 H는 바꾸기죠. 바꾸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F를 눌러서 찾을 내용 옵션이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고 또 현재 우리가 24번 시트에 있는데 현재 시트에서만 찾을 건지 아니면 모든 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건지 통합문서. 모든 시트를 대상으로 찾을 거면 통합문서입니다. 통합문서. 자, 그 다음에 행방향으로 찾을 건지 열방향으로 찾을 건지 또 수식만 찾을 건지 값도 찾을 건지 메모도 찾을 건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을 지정해놨어요. 색깔을. 그러면 그 색깔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서식을 지정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서식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도 아까 있었죠. 수식, 값, 메모를 대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다음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찾기. 그러면 넥스트겠죠. 그런데 Shift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전, 앞에 지나온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hift를 누르면 자, 검색을 방향을 바꾸려면 Shift를 누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별표는 모든 문자를 대신하고 물음표는 한 문자를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이면 가입일이. 자, 가입일이 현재 연월일로 되어 있네요.
가입일이 연, 월, 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00년 이전이면 자 날짜에서 이전 이후는 해당 날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는이 들어가야 돼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후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이게 이후예요. 이건 이전이고 자 2000년 이전이면 따라서 연월일로 되어 있는 날짜에서 우리는 연도만 가져오려면 뭐예요? 이어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 함수를 사용하면서 작거나 같다 이전이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today는 뭐예요? today는 연월일 오늘 날짜를 말하는 거죠. 오늘 날짜 여기도 오늘 날짜네요. 데이트는 내가 날짜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이어 여기가 이어가 있네요. 2000년 이전이면 골드 아니면 일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0번 자 매크로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매크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됐어요. 또 언제 나왔는지 한번 봐볼까요? 08년 10월에 동일하게 출제됐고 2012년 37번 2012년 9월 37번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보고 가면 매크로의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해야 된다. 숫자로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 문자라든가 공백도 안 된다. 중간에 언더바. 자 예를 들어서 자 매크로 이름을 A 빼기 B 이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자 A 언더바 B 이렇게 밑줄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밑줄은 가능하고 빼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문제가 뭔지 자 각 항목을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 자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입력하지 않으면 매크로 1, 매크로 2, 매크로 3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또 우리가 사용자가 임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단 반드시 한글이나 영문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매크로 연습 되나요? 띄어쓰기가 된 것 같아요. 띄어쓰기가 자 바로가기 키 M 바로가기 키 M 즉 소문자니까 M이죠. 만약에 대문자였다면 컨트롤 시프트 M이 돼야 되겠죠. 자 현재 통합 저장 위치는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 말고 자 새 통합 여기 새 통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새 통합이 아니라 여기 현재인데 무슨 새야. 그쵸? 자 현재 통합 또 새 통합 개인용 매크로 personal.xlsb라는 게 있었죠. personal.xlsb 자 엑셀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퍼스널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도 그러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새 통합인데 현재 통합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자 설명에 매크로의 기록자 여기다가 매크로의 기록자 이름 간단한 날짜 기록한 날짜 간단한 설명 등을 기록하였다. 자 기록했나요 현재? 자 기록이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의 답은 1번으로 했어요. 1번은 확실하게 틀렸죠. 왜?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자 그런데 새 통합 문서로 지정되어 있어요? 현재 통합이죠. 이름 이렇게 기록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번도 4번도 이것도 태클 걸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문제에서 지정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맞지만 현재는 틀린 것 같으니까 아무튼 정답은 1번으로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3, 4번도 뭐 잘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 함수가 있네요. 파워. 자, 파워는 2,5, 2의 5승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2를 5번 곱한다는 뜻이죠. 2를 5번. 그러면 32가 되겠죠. 자, 맥스는 제일 큰 값. 여기서 제일 큰 값은 뭐예요? 42죠. 42. 인트는 소수점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도 32가 되겠죠. 썸도 다 더하면 3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맥스값, 가장 큰 값 42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염두에 둘 거. 4번 인트 함수 있죠. 인트 함수는 소수점을 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버린다. 그런데 음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올림처럼. 자, 올림이 아니라 원래는 버리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3 그러면 버린다면
마이너스 32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버리면 숫자가 작아져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32.3과 마이너스 32 어떤 게 더 커요? 음수는 작은 게 더 커져 버립니다. 버렸는데 왜 커져 버려? 안 되겠죠. 그래서 올림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지 실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음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마무리하고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1에서 C4까지 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바르게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 카운트 if. 자, B1에서 B4까지 이 범위에서 B3와 이게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B3와 같지 않은 거. 하나, 둘, 셋. 그럼 3이네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보다 큰 거. 3보다 큰 거. 3, 얘도 하나, 둘, 셋. 3보다 크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A1부터 C4까지 이 범위죠. 그 중에서 네 번째 행, 하나, 둘, 셋, 네 번째 행이죠. 두 번째,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3이네요. 그렇죠? 얘도 3, 얘도 3, 얘도 3. 그러면 답은 4번인가요? 한번 보죠. SQRT가 뭐 하는 거예요? SQRT. 제곱근으로서, 자, 4. 그럼 얼마예요? 2. 2는 4죠. 만약에 SQRT 16. 그럼 얼마예요? 4. 81.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9. 8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B1의 7. 7을 SQRT로 하면 얼마죠? 이건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9라고 생각해 볼까요? 9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7이나 8은 3이 안 나온다라는 뜻이죠. 4는 얼마예요? 4는 2죠. 그러면 7은 2와 3 사이의 점으로, 소수점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2.3333, 2.4444 얼마가 나오겠죠? 자, 이 트렁크 함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함수. 아까 우리가 인트 함수 있었죠. 인트 함수는 양수의 경우에는 버리고 음수의 경우에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트렁크는 무조건 버립니다. 무조건. 음수 양수 안 따지고 무조건 버립니다. 따라서 얘가 2. 얼마니까 결과값이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가.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C8, 여기도 C8이네요. C8 셀에 표시된 바코드가 얼마예요, 현재? 자, C8이면 352. 352를 찾아서, 자, 단가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값을 모두 찾고 있습니다. 모두.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할 값, 352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세로 방향이죠. 따라서 세로 방향 V루급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H루급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값이 뭐예요? 352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값 C8이 와야 되는데 여기 틀렸죠. 자, V루급, H루급 옵션을 한번 보면 찾을 값이 제일 먼저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52를 찾아야 되니까 352라는 값이 제일 먼저 오고, 자, 그 다음에 그 값이 포함된 범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범위를 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값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3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좀 주의할 점은, 얘는 두 개를 블럭을 잡았습니다. 얘는 블럭을 안 잡고 하나만 잡았죠. 하나만 잡았습니다. 얘도 하나만 잡고, 얘도 블럭을 잡았네요. 블럭을. 자, 그런데 3번과 4번은 문자입니다. 문자는 증가할 수가 없죠. 문자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A, B, 블럭 잡은 만큼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얘는 블럭을 안 잡고 하나만 잡았으니까 전부 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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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A3으로 끌었을 때, 자, A3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C가 나온대요. C 나와요? AB, AB를 반복한다라고 그랬죠. 얘는 B가 반복되는 거죠. B가 반복돼요. 그럼 우선 3번은 틀린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블럭을 안 잡고 끌어내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숫자는
복사가 돼버립니다. 13.8, 13.8.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씩 증가합니다. 소수점이 never, 14.8, 15.8 이렇게 숫자가 일씩 증가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블럭이 잡혀 있어요. 숫자가 블럭이 잡혀 있으면 이 사이의 차이값이 얼마냐? 12.8, 13.8 얼마예요? 1 차이 납니다. 1.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 1 차이가 계속 납니다. 14.8, 15.8 따라서 여기는 14.8 맞는 거죠. 얘는 하나의 세례니까 13.8. 컨트롤 키를 눌렀다. 그러면 14.8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아래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자, 특히 여기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자와 숫자가 함께 있는 경우, 지금은 전부 다 문자와 숫자만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근데 문자와 숫자가 함께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이 있다. 그러면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을 때는 숫자가 일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얘가 증가하냐, 얘가 증가하냐, 얘가 증가하냐, 어떤 놈이 증가하냐 이거예요. 이때 가장 오른쪽 숫자가 증가한다. 즉 여기가 증가해요. 여기가. 그래서 1학년 1반 2번, 1학년 1반 3번 가장 오른쪽에 증가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간이 증가한다.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13시 24분. 자, 이때 25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분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13시 24, 14시 24, 15시 24.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숫자 문자 있을 때는 가장 오른쪽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 셀서식의 표시 형식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반형, 숫자형, 회계형, 기타형이 있습니다. 자, 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서식. 자, 여기 1반 있죠. 1반은 뭐예요? 일반 셀서식에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에는 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숫자는 숫자 형태로 소수 자릿수와 뭐 천단위 구분기호와 음수를 표시할 수 있고, 회계는 뭐 통화 자릿수와 통화와 소수점 자릿수 등을 지정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1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 여기도 나와 있네요. 특정 서식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없다. 특정 서식을 지정한 게 아니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문제 추세선. 2014년 1회 때 유사 문제가, 그 외에도 유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선 문제들은. 자, 그래서 추세선은 몇 차원에만 가능하다? 2차원에만 가능하다. 3차원은 안 된다. 그 외에 3차원 외에도 원에 가까운 방사형, 원형, 도너드, 또 표면형은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다. 3차원의 특징은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거 3차원 땡, 방사 땡, 표면 땡, 원형 도넛. 그래서 분산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설명드린 것 중에, 그때 당시 설명드린 것 중에 3차원이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다른 차트와 결합이 안 된다고 했어요. 혼합 차트가 안 돼요. 3차원은. 또 2차원이면서도 혼합 차트가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막 혼합하려고 그랬더니 계거품을 물어요. 계거품. 뭐예요? 거품형. 거품형은 혼합 차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6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자, 여기서 볼 건 먼저 열총합계냐 행총합계냐, 이 옆에 이만큼 있는데 여기가 뭐냐, 이 아래 게 뭐냐,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합계는 토익, 여기 나와 있죠. 토익. 토익에 대한 평균이 계산됐다. 토익 평균 맞죠? 토익 평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레이블. 행레이블의 이름. 열레이블에는 학과가 있네요. 학과가. 자, 그 다음에 감영역에는 뭐가 있어요? 토익에 대한 평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익에 대한 평균이. 자, 그리고 행레이블 필드. 행레이블 필드 여기 필터 기호가 있죠. 필터를 이용해서 성이 김씨인 자료만 추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 번 문제였죠? 37번 문제였네요. 37번 문제. 37번 시트로 가서,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명, 학과, 토익 점수가 있는데, 자, 피벗 테이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를 이렇게 옮겨주면 학과가 지금 현재 학과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이렇게 연레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연레이블로. 자, 근데 이렇게 옮기면 내려와 버리죠. 위치가 바뀌죠. 자, 학과를 이렇게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바꾸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옆으로 쭉 내려가면 이 옆에 있는 내용들하고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데이터가 없었다면 상관없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바꾸겠느냐? 아, 아니요. 날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위주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값들을 위주로 위쪽에 있는 것들이 연레이블, 왼쪽에 있는 것들이 행레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토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값 필드예요. 값 필드.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두 개를 넣으면 또 값이 옆에, 그럼 얘네들을 조금 뒤로 밀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조금 옆으로 띄워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학과를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영역을 침범할 것 같아서 오류가 뜬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뭐 압축 형식으로 또는 뭐 개요 형식으로 조금씩 바꿔지나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값도 왼쪽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균 토익, 개수 학과 나오죠? 두 개 이상일 때는 이쪽에 빼집니다. 두 개 이상일 때는. 두 개 이상일 때는 이쪽에 빼지지만 하나일 때, 자, 하나일 때는 이 위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쪽, 모서리 쪽으로. 자, 그래서 현재는 하나밖에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값이. 물론 그런 문제들은 내용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는 값 필드에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가 김씨들만 보고 싶다. 김씨들만. 김씨가 아닌 사람들은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김씨들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보고 싶다. 그러면 모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쪽 행학교와 이쪽 행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옵션에 들어가. 자, 여기에 있는 행합계를 풀었을 때, 행의 총합계를 풀었을 때 이쪽이 없어지는지 이쪽이 없어지는지는 잘 보십시오. 자, 총합계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이 없어지네요. 오른쪽. 즉 행에 대한 합계입니다. 이쪽이 행에 대한 합계. 아래쪽은 열에 대한 합계입니다. 자,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행의 총합계를 넣고 열의 총합계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가 없어지고 오른쪽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쪽이 행의 총합계, 아래쪽이 열의 총합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자, 문제를 보시면 현재는 열의 총합계가 있어요. 열의 총합계가. 근데 열의 총합계가 깜짝 놀랐어요. 해제되었다. 이 또 열의 총합계. 오, 있네. 그렇게 보면 또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순간 또 저도 당황할 뻔했습니다. 있는데 왜 틀렸다는 거지? 해제되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통해서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를 반드시 좀 구별해 주시고, 자, 38번 문제. 차트의 계열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할 바로가기 메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메뉴에 가면 여기 현재 수량, 단가, 금액이 있습니다. 수량, 단가, 금액. 자, 근데 수량을 아래로 내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수량이 아래로 맨 밑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계열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리고 싶다. 계열의 순서. 그 다음에 범위를 새로 잡을 수가 있어요. 범위를 부분적으로 내가 잡을 것이다. 자, 이렇게 범위도 부분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일부 계열을 제거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가로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고 행렬을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선택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계열의 순서를 변경한다고 그랬으니까 데이터 선택 메뉴가 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선택 메뉴들이 잘 나오니까 어떤 내용들을 편집할 수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39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 나누기라는 것입니다. 창 나누기. 자, 창 나누기로 한번 실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창 나누기란 보기에 나누기 메뉴가 있습니다. 보기에 나누기. 자, 나누기를 통해서 이렇게 경계를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또 더블 클릭하면 해제가 된다. 자, 그리고 내가 있는 셀의 위치, 이 셀을 위치로 위쪽, 그 위쪽과 왼쪽으로 4등분 되거나 여기다 두면 위에는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왼쪽으로만. 또 여기다 두면 왼쪽이 없으니까 위로만 이렇게 2등분 아니면 4등분으로 등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분을 해놓고
자, 확대. 내가 한 200%로 확대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 돼버리죠. 다. 그래서 창 나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만 별도로 확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이 창 나누기는 인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얘는 2등분, 얘는 4등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 나누기를 이용하여 어떤 한 구역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자,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 해제됐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해제하면 됩니다. 꼭 경계선이 아니라 자, 꼭 경계가 아니라 여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행과 열을 따로따로도 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에는 부분적으로는 확대가 안 된다라는 거.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보면 시트에서 자, 5, 6 값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나와 있죠. 5, 6 값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인쇄되지 않도록 여기 보면 공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시된 대로도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인쇄할 내용이 가로 세로 가운데라는 것도 있네요. 자, 여백에서 보면 가로 세로 가운데라는 여백 탭에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번호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시작 페이지 보통 설정하지 않으면 1페이지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100페이지부터 150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러 대의 프린터가 있다. 그런데 내가 특정 프린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피스의 인쇄 단추. 자, 여기는 페이지 설정이 아니라 오피스 단추의 인쇄 버튼을 눌러서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프린터의 기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의 경우에는 페이지 설정이 아니라 오피스 단추 인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2014년 2회 엑셀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14년 마지막 정기기출 3회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